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볼까요? 도자기 빚기 체험장에 24명이 있습니다. 4명씩 한 모둠이 되어 체험하려고 합니다. 한 모둠의 찰흙을 3덩이씩 나누어 주려면 필요한 찰흙이 몇 덩이인지 알아봅시다. 필요한 찰흙이 몇 덩이인지 구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여자애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지? 라고 말을 하고 남자애가 모두 몇 모둠인지를 먼저 구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했어. 지금 요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람이 24명씩 24명이 4명씩 한 모둠이 되었다라는 것과 한 모둠에 찰흙을 3덩이씩 줬다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모둠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찰흙이라는 거는 한 모둠에 찰흙이 3덩이니까 만약에 모둠이 하나만 있다면 필요한 찰흙은 3덩이가 되겠지. 모둠이 2모둠이 있다면 필요한 찰흙은 3개, 3개 해서 6모둠이 될 것이고, 모둠이 3모둠이 된다면 찰흙 3덩이, 3덩이, 3덩이에서 9덩이가 필요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3 더하기 3이라는 거는 3 곱하기 2를 말하는 거고,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라는 거는 3을 3번 더했으니까 3 곱하기 3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몇 모둠인지만 알면 필요한 찰흙이라는 거는 3에다가 그 모둠의 수, 우리가 모르는 모둠의 수를 곱하면 되는 거지. 한 모둠이면 3 곱하기 1을 해서 3덩이가 필요한 거고, 2모둠이면 3 곱하기 2를 해서 6덩이, 3모둠이면 3 곱하기 3에서 9덩이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몇 모둠이 이 지금 도자기 빚기 체험장에 몇 모둠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 몇 모둠이 있는지만 알면 거기에다가 3을 곱하면 필요한 찰흙이 몇 덩인지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몇 모둠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거는 이 사람 수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지. 24명이 있는데 이거를 4명씩 한 모둠이 되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24명이 있는데 여기서 4명이 빠져가지고 한 모둠 되고, 그럼 사람은 20명이 되겠지. 여기서 또 4명이 빠져가지고 한 모둠이 되고 16명이 되고, 여기서 4명이 빠져가지고 또 한 모둠이 되고 12명, 또 4명이 빠지고, 또 여기서 8명에서 4명이 빠지고, 그 다음에 4명이 다 이렇게 되면 결국 6조가 되는, 6모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24에서 4를 계속 빼 나갔는데 몇 번을 빼었을 때 0이 되냐면 6번을 빼었을 때 0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6번을 뺐다는 거를 계산으로 구하는 거는 24를 4로 나누었을 때 몫이 6이라는 거지. 24에서 4를 계속 빼 나갔을 때 0이 된다고 했을 때 이 4가 몇 번이냐? 요게 바로 이 나눗셈의 몫이 되는 거거든. 어떤 수에서 같은 수를 계속 뺐을 때 마지막으로 0이 된다. 물론 나머지가 없을 때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24명이 있고 4명씩 한 모둠이 된다고 했으니까 필요한 만들어지는 모둠의 수는 24 나누기 4를 해서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여기는 6모둠이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6모둠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한 덩이에 한 모둠에 3덩이의 찰흙이 필요하고, 6모둠이니까 3에다가 6을 곱해서 18, 18덩이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이거를 필요한 찰흙이 몇 덩이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라고 했어. 그럼 필요한 찰흙은 한 모둠에 3이고, 일단 모둠이 몇 모둠인지 알아야 되니까 24에서 4를 나누고, 그럼 이거는 지금 6이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이게 모둠의 수가 되고, 여기에다가 찰흙의 수, 한 덩이에 필요한 찰흙의 수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게 18이 된다는 거예요. 자, 위에 식을 계산하는 순서를 말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식을 썼는데 24에서 4를 나누면 6이고, 여기에다가 3을 곱하면 18이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하니까 우리가 구했던 이 답이 나온 거야.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0 나누기 5 곱하기 2라는 나눗셈과 곱셈이 섞여 있는 식이 있을 때 50 나누기 5가 제일 처음 계산이니까 제일 앞에 있으니까 먼저 해서 10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2 해서 10 곱하기 2는 20 이런 식으로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으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돼. 2번 가마 하나에 컵을 4개씩 3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컵 24개를 한 번에 구울 때 필요한 가마는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가마 하나에 구울 수 있는 컵이 몇 개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여기 보면 가마 하나에 컵을 4개씩 3줄로 넣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4개, 1줄, 4개, 2줄, 4개, 3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마 하나에 구울 수 있는 컵의 개수는 한 줄에 4개가 있고 그게 3줄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12.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거는 컵 24개를 한 번에 구울 때 필요한 가마가 몇 개인지 알아보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컵이 24개가 있고 가마 하나에 12개의 컵이 들어가니까 필요한 가마의 수는 24 나누기 12가 되겠지. 그래서 가마의 개수는 필요한 가마는 2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런 식을 다 풀어서 쓰려고 하면 우선 이 10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4와 3을 곱해서 나온 거야. 4와 3을 곱했다는 거는 가마 하나에 컵이 4개씩 3줄로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우선 4 곱하기 3을 했고 요 부분을 가로로 묶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마에 이 4 곱하기 3개 즉 12개의 컵이 들어가고 컵이 몇 개가 있냐면 24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12개, 12개 이렇게 두 개 가마에 넣을 수 있는 거지. 이걸 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24 나누기 12를 하면 되고 12는 4 곱하기 3에서 나오는 거니까 식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요 식에서는 4 곱하기 3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가로가 없이 여기 가로를 했다는 거는 앞 시간에 덧셈 뺄셈이 더 섞여 있는 계산식에서도 말했듯이 차례대로 계산하지 말고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먼저 계산해라 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4 곱하기 3 우선 가마 하나에 컵이 몇 개가 들어간지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컵 개수에서 가마 하나에 들어가는 컵 개수를 나눠줘라. 요런 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로 안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가로 밖을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12가 나온다. 근데 이 가로를 무시하고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24 나누기 4는 6이지. 그 다음에 곱하기 3을 해주면 18 12, 18 잘못 나오잖아. 틀리잖아. 그러니까 가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안 되고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고 가로가 있는 식에서는 가로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50 나누기 5 곱하기 2 요거 지금 똑같은데 5 곱하기에 가로만 한 거거든. 그럼 여기서는 50 나누기 5를 먼저 했지만 여기서는 가로 안에 있는 5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5 곱하기 2를 먼저 하면 10이 되지. 그 다음에 가로 밖에 있는 50 나누기 10을 계산을 하면 5 여기는 20 같은 숫자이지만 가로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3번 두 식을 비교하고 계산해 봅시다. 45 나누기 5 곱하기 3이고 여기는 45 나누기 가로하고 5 곱하기 3이야. 그럼 요거는 가로가 없으니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하면 되고 45 나누기 5를 먼저 계산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결과에다가 3을 곱하면 되는 거고 45 나누기 5를 하면 9가 되지. 1번의 답은 9야. 그 다음에 2번을 계산해야 되니까 9에다가 3을 곱하면 27이 된다. 이 같은 경우는 가로가 있으니까 5 곱하기 3을 먼저 계산하고 여기에 나온 값을 45를 여기에 나온 값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래서 1번을 계산을 하면 5 곱하기 여기 45는 그냥 줬고 1번을 계산하면 15가 되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건 2번에 해당되는 거니까 45 나누기 15를 하면 3 그래서 차례대로 계산하면 27 가로를 먼저 계산하면 3 이렇게 결과가 다르다. 두 식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세요. 다르지. 계산 순서에 따라서
두 식의 계산 순서를 각각 나타내고 계산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계산 순서를 나타냈고 비교를 한 거야.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가로가 없으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한다. 이건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가로가 있을 때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한다. 이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